챕터 1. 변동성과 기회비용의 인식. 변동성은 투자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위험과 동일시하며 이는 그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이는 종종 잘못된 투자 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입니다. 변동성과 위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경험할 때 심리적 고통을 느끼며 특히 대형 약세장에서 큰 손실을 겪을 경우 그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하지만 금융이론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감내한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단순히 위험 요소가 아니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들은 하향 변동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하락할 때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승장에서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상승하는 주식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은 선택의 대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주식이 상승했다면 그 차익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회비용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변동성과 기회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변동성과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을 단순히 위험으로만 보지 말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변동성을 감내하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투자자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변동성과 기회비용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챕터 2. 원금 보장과 성장에 불가능한 동시에 추구. 투자에 있어 원금 보장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많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두 목표는 서로 상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동시에 달성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금 보장을 목표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동성을 제거해야 하며 결국 주식의 상승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변동성이 없으면 상승 가능성 또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다룰 수 있을까요? 먼저 원금 보장과 성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금 보장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이는 일반적으로 저위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반면 성장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개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가능한 목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성은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은 종종 변동성과 위험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지만 동시에 큰 손실을 입을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금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제거해야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성장 가능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동성이 없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성장의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계좌나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자의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금 보장은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추구한다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가치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산 투자 또한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면 한 가지 자산의 하락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분산 투자 전략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을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금 보장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원금 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원금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접근법은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따르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성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장을 추구할 수 있으며 안전한 원금 유지를 원한다면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투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갖춘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3. 약세장에서의 투자 전략과 확신의 착각.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특히 약세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 들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다리지만 이는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은 종종 변동성과 위험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약세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가장 암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위험이 가장 적은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매도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세장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켄 피셔의 저서인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믿는 투자 상식의 90%는 틀렸다 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들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매도 결정을 내리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매수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주식의 가격이 저렴해질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강세장이 시작되면 약세장에서의 투자로 인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의 착각은 많은 투자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믿고 투자하는 경우 그 주식이 하락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항상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주식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약세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켄 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을 통해 잘못된 투자 상식들을 점검하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약세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변동성을 이해하고 확신의 착각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켄 피셔의 저서를 통해 더 많은 통찰을 얻고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챕터 4. 손절매의 진실과 그 한계. 1. 손절매의 정의와 기본 개념. 주식 투자에서 손절매는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손절매란 주가가 특정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자동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절매가 항상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절매의 정의와 기본 개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손절매의 한계와 대안적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절매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설정하는 매도 주문입니다. 주가가 설정한 손절매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되며 이를 통해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매는 단순히 손실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손절매는 투자자의 감정적 결정을 줄이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절매의 장점과 단점. 손절매의 가장 큰 장점은 손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미리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되므로 감정적인 결정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절매는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손절매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손절매가 설정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는 큰 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절매를 설정하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절매는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주식시장에서의 손절매 역할. 주식시장에서 손절매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손절매가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세장에서는 손절매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며 손절매의 유용성은 비관론과 회의론이 팽배할 때 더욱 강조됩니다. 주가는 하락하는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가의 흐름은 과거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손절매의 한계와 비판. 손절매는 손실을 방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손절매 후 주식을 다시 매수할 경우 그 주식이 반등하여 큰 수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절매 과정에서 거래 비용을 두 번 치르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절매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5. 장기 투자와 추가 매수. 장기적으로 성장할 기업을 선택하고 하락 시 추가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한 투자 전략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장은 결국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절매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손절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손절매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절매를 설정할 때는 시장의 상황과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손절매를 무작정 사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절매는 단순한 매도 전략이 아니라 투자자의 감정과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손절매의 진실과 그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챕터 5. 혼란과 주식시장의 관계.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요소로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본을 모집하고 투자자에게는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으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많은 사건과 위기를 겪어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29년의 대공황이나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결국 회복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식시장의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종종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경제지표가 부정적일 경우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주식을 매도하거나 투자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불안감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류의 회복력을 반영하며 과거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복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투자자들은 다시 시장에 투자를 하며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인 이윤 추구의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은 투자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변동성과 위험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켄 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을 통해 잘못된 믿음을 배제하고 올바른 투자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은 주식시장에 대한 많은 미신들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올바른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보다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혼란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발휘하며 올바른 투자 접근 방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챕터 6. 자산 배분과 시간 지평의 중요성. 자산 배분은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주식, 채권, 현금 등 다양한 자산의 투자 비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 성과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입니다. 시간 지평은 투자자가 자산을 운영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전반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시간 지평을 과소평가하여 자산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기법 중 하나로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를 주식 비중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70%를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채권이나 현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심스러운 주먹구구식 투자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자산 배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자산 배분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계좌와 같은 장기 투자에서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나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한 자산 배분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동성은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여겨집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변동성과 위험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단순히 가격의 변화를 의미하며 위험은 손실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 투자와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자산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과 시간 지평을 고려한 실제 투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으며 시간 지평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투자자들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과 시간 지평은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산 배분과 시간 지평을 고려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7. 채권과 주식의 안전성 비교. 1. 채권의 안전성. 채권과 주식은 투자자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두 가지 금융 상품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각자의 안전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채권은 보통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기업의 성장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주식보다 더 안전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때 채권의 안전성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지만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재정 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안전성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하기에는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식의 안전성.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기업의 성장과 수익에 따라 가치가 변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높다는 데이터가 많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과 기업의 발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3. 변동성과 투자 위험.
변동성은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은 종종 변동성과 위험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채권은 단기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변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주식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전략. 채권과 주식의 안전성 비교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정성을 중시하고 싶다면 채권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주식에 대한 비율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이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채권과 주식의 안전성에 대한 비교는 단순한 답이 없지만 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8. 투자 성공을 위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1. 채권과 주식의 기본 개념. 채권과 주식은 투자자에게 두 가지 주요 투자 옵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자산 모두 경제 성장, 시장 상황 및 개인의 투자 목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과 주식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각 자산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비교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심리적 요소도 언급하겠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채 증권입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고정 이율을 제공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전성의 정의 및 중요성. 안전성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자산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투자란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고 자본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 채권의 안전성 분석. 채권의 안전성은 발행자의 신용도에 크게 의존합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안정성이 높지만 기업 채권은 기업의 재정 상태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등급의 정부 채권은 안전하다고 평가되지만 B등급의 기업 채권은 높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을 통해 얻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4. 주식의 안전성 분석. 주식의 안전성은 기업의 실적과 시장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황이나 기업의 실적 부진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비록 높은 수익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변동성 또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뉴스나 경제 지표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주식 투자에서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채권과 주식의 비교. 채권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과 수익성입니다.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반면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 수용 능력과 투자 목표에 따라 채권과 주식 중 어떤 자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6. 투자자의 심리와 안전성. 투자에서 심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하락할 때 패닉에 빠져 주식을 매도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자신감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7. 결론 및 투자 시 유의사항. 채권과 주식의 안전성을 비교할 때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채권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좋고,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산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의 미신이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철학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